차갑고 어두운 공장, 바닥 위로 기름 냄새가 진하게 퍼져나갑니다. 망치 소리와 셀 소리가 뒤엉키고 땀에 젖은 노동자들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기는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한 작은 자동차 조립 공장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들이 번쩍이는 크롬 장식을 달고 넓은 고속도로를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 안에서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0년도 채 되지 않은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민낯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거리를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미군이 남기고 간 낡은 지프차이거나 외국에서 들여온 중고차들이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했고 자동차는 그야말로 꿈의 물건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직접 만든다는 것은 그 시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1교포 사업가 박노정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1962년 새나라 자동차라는 회사를 세우고 일본 닛산의 벨루버드를 들여와 조립 생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엔진도 일본 것이고 설계도 일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손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무렵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 포드는 펠컨이라는 소형차를 출시했는데 첫 해에만 50만 대 가까이 팔려나갔습니다. 같은 해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무려 5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겨우 수십 대를 조립하던 그 시절에 미국은 하루에도 수만 대씩 차를 찍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1년 영국에서는 자동차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 등장합니다. 제규어가 이 타입이라는 이름의 차를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240km에 달했고 그 아름다운 곡선 디자인에 페라리 창업자 엔초 페라리조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라고 감탄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이미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새나라 자동차가 조립한 차 한 대의 가격은 당시 일반 노동자 몇 년치 월급에 해당할 만큼 비쌌습니다. 서민들은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나라 자동차가 만든 차는 주로 관공서나 택시 회사에서 구입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대중교통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나라 자동차는 뜻밖의 문제에 휘말립니다. 닛산 베누버드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당시 외환이 극도로 부족했던 나라에서 자동차 부품 수입에 거액의 외화를 사용한 것이 정치적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자금난과 운영 문제가 겹치면서 1964년 새나라 자동차는 문을 닫고 맙니다. 새나라 자동차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신진 자동차였습니다. 신진 자동차는 새나라 자동차의 공장을 그대로 인수하고 일본 도요타와 손을 잡았습니다. 도요타의 코로나라는 모델을 들여와 조립 생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름은 태양의 대기 바깥층을 뜻하는 말로 빛나는 미를 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요타는 이미 일본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던 뼈랜드였습니다. 신진 자동차와의 협업은 한국의 일본의 앞선 기술을 배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신진 자동차가 만든 코로나는 1960년대 후반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형 승용차가 됩니다. 택시로도 많이 보급되면서 처음으로 자동차가 일반 시민의 삶 속으로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이탈리아에서는 자동차 역사를 영원히 바꿀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63년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라는 사람이 자신만의 자동차 회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는 원래 트랙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라리 창업자 엔초 페라리에게 차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핀잔을 들은 것에 격분해서 직접 더 좋은 차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람보르기니는 자신의 차 이름을 스페인의 전설적인 투 황소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무르시엘라고 우라카나베타도르 모두 실제로 역사의 이름을 남긴 황소들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1960년대 유럽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공학이 아니라 신화와 예술이 뒤섞인 세계였습니다. 1964년
미국에서 자동차 문화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차 한 대가 등장합니다. 포드 머스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출시 첫날 하루에만 12,000대가 팔렸고 첫 해에 40만 대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했고 당시 미국의 모든 거리가 머스탱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머스탱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청춘과 속도를 상징하는 미국 문화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같은 해 한국에서는 어땠을까요? 신진 자동차가 어렵게 코로나 몇십 대를 조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 격차는 숫자로 표현하기조차 미망할 정도였습니다. 1966년 이탈리아에서는 람보르기니 미우라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미우라는 세계 최초로 엔진을 차가운 데에 가로로 배치한 슈퍼카였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270km로 당시 그 어떤 양산차도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겨우 도요타 엔진을 조립하던 그 무렵 이탈리아는 이미 우주에서 내려온 듯한 차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은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968년 일본에서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도요타 코롤라가 바로 그 차입니다. 코롤라는 꽃의 화관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따온 이름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는 도요타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롤라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67년 말 현대자동차가 설립되었고 1968년 미국 포드와 기술 제휴 계약을 맺고 포드 코티나를 조립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진 자동차에 이어 현대자동차까지 뛰어들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은 비로소 경쟁 구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에는 독일 포르쉐 911이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뒷바퀴 위에 엔진을 얹는 독특한 구조로 운전의 감각이 다른 어떤 차와도 달랐습니다. 이 차는 이후 5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단종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전설이 됩니다. 1967년 아시아 자동차가 설립되었고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분야에서 조금씩 기술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아 산업도 섬륜 트럭에서 시작해 조금씩 승용차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던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 자동차 산업은 세계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시작 속에 위대한 미래의 씨앗이 조용히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가 남긴 공장 터위에서 신진 자동차가 일어섰고 그 경험 위에서 현대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실패와 도전이 켜켜이 쌓이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970년대 한국 자동차 산업이 드디어 스스로 걷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의 모든 순간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